자, 전표관리 이번 시간에 전표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개정 과목 암기 필요하시고 거래의 8요소 여러분 아시죠?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회계 처리는 여러분이 회계 처리해 놓고 이 거래의 8요소에 잘 부합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거래의 8요소를 그냥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부분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여러분 동영상 얼마든지 복습으로 여러분 수업 끝나는 날까지는 복습 재수강 가능하니까 계속 들으셔가지고 회계의 순환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볼 텐데요. 전표 입력은 회계상 거래이면 다 전표 입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표 입력에 관한 뭐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거 입력해보면 자연히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입력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는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자, 입금 전표를 쓰겠다 그러면은 구분란에다가 1번 이렇게 입력할 거고요. 아니, 입금이란다. 죄송합니다. 출금 전표를 작성하겠다 그러면 전표 입력하는 화면에 구분란에서 1번 할 거예요. 그러면 출금이라는 내용이 구분에 표시되면서 자동으로 대변의 현금이 딱 입력돼 버려요. 출금이니까. 여기서 출금이라는 의미는 현금이 출금됐다, 나갔다 이런 것입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이게 자동으로 입력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뭐만 입력하면 돼요?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것이 출금 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금 전표를 작성할 때는요, 구분란에다가 우리가 2번이라는 걸 입력할 텐데, 딱 입력하면은 그 구분란에 입금이라고 딱 써집니다. 입금이라고 써지면서 자동으로 차변의 현금이 딱 들어와버려요. 입금이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이죠. 자산 증가, 현금, 차변의 현금. 그리고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대변 계정 과목만 입력할 거예요. 대변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분계가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골라가면서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대체 전표인데 출금 전표 대신에 대체 전표 써도 되고, 또 입금 전표 대신에 대체 전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 대체 전표는 만능 전표예요. 만능 전표. 출금, 입금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대체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는 뭐냐? 출금, 입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구분란에다가 차변이면 3번, 대변이면 4번 이렇게 입력하는 게 대체 전표예요.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한다 해서 이걸 대체 전표라고 합니다. 사실 회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금이든 입금이든 대체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전표로 선택해서 입력하든 간에 분계만 맞으면 제대로 된 거예요. 분계만 맞으면. 그래서 우리는 분계만 정확히 할 줄 알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금 전표로 쓰든 입금 전표로 쓰든 대체 전표로 쓰든 간에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이 회계 처리 요 분계 내용만 맞으면 된다. 분계 내용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전표제라는 말은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 또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이 전표의 종류를 출금 전표는 1번, 입금 전표는 2번, 그 다음에 차변 대변은 3, 4번 이렇게 전표를 세 가지 종류로 입력한다 해서 3전표제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요 분계를 정확히 맞추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를 전표를 입력하다가 신규 거래처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원래 신규 거래처 등록은 거래처 등록에서 하는 게 편해요. 거래처 등록에서. 근데 거래처 등록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쭉 입력해 봤잖아요. 그런 방법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도 거래처 등록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는지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군요. 그 다음에 아까 쉬는 시간에 거래처 코드 얘가 적요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자, 거래처 코드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채권, 채무, 예금. 우리가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 했던 거 있잖아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이런 거 다 거래처 초기 이월 했죠. 그리고 보통예금, 당좌예금 거래처 초기 이월 했지 않습니까? 그 거래처 초기 이월 했던 것이 채권, 채무, 예금이에요. 이 개정 과목은 전표 입력할 때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딱 표로 모아놨네요. 채권, 채무, 예금 개정 과목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기 딱 모아놨어요. 채권 하면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이 채권이고, 채무 하면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가수금 이런 것이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예금 하면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성예금 이런 개정 과목이 예금 개정 과목입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개정 과목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해 주세요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라. 자, 이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계 공부는 이론이 중요하긴 한데 이론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실무를 착오 없이 수행하려고 이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무를 해 보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1번 출금전표 작성하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금전표 작성하기. 네. 자,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전표가 영수증인데 식당 영수증이냐, 식당 영수증. 우리가 이걸 옛날에는 간이 영수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회사의 회계팀 직원이 야근하면서 밥을 사 먹었어요. 그럼 회사가 이 밥값은 줘야 되죠. 그래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분계를 써봐라 이겁니다. 분계를 한번 써보실래요? 자, 돈은 3만원입니다. 백반값 3만원. 차변에 비용 발생했고 대변에 자산 감소한 거예요. 개정과목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 거래는 거래의 8요소에서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러한 결합을 하고 있죠.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이 돼야 돼요. 이런 결합이 형님이 된다 이겁니다. 자, 개정 과목 써보셨나요? 예,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박주영님. 예, 혹시 차변 뭐라고 썼었어요? 복리후생비 써야 됩니다. 네, 복리후생비 3만원. 대변은 뭘까요? 현금이죠. 그렇죠. 현금
3만 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래 후 판료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뭐예요?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왔고,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니까 대변에 갔고,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이 이 회계를 완전하게 이해한 거예요. 금액은 3만 원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이것이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어요? 전표 입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금전표, 여기서 출금전표 작성해봐라 그랬으니까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전표 딱 맞죠?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전표 입력 열어보세요. 일반전표 입력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나오죠. 날짜를 먼저 입력합니다. 위에다가 몇 월 며칠이라고 입력하면 되는데 그 영수증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죠. 날짜가 1월 11일입니다. 1 엔터 10일 하고 입력하면은 커서가 그 다음에 구분란에 딱 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출금은 1번이다 라고 여기 딱 안내가 되어 있죠. 여기 메시지 출금은 1번이다. 네, 그래서 여기다 1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변에 뭐라고 딱 들어갔어요? 현금이라고 딱 들어갔죠. 아까 우리 교재에서 읽었을 때 1번 출금을 입력하면 대변에 현금이 자동 입력된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올 것만 여기 계정 과목을 입력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복리후생비인데 아직 코드를 못 외웠죠.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복리라고 그냥 타자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복리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 4개가 쫘르륵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골라야 돼요. 811번. 네, 811번 골라야 돼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건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이거 실무라고 생각하시고 다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소식당이라고 거래처에다가 코드를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코드는 건너뛰고 여기다 미소식당 이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엔터. 자, 저교의 코드란에 딱 와보니까 밑에 저교가 현금 저교 여기 8개가 다 보이는데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 2번 저교 쓰면 적당합니다. 2 하고 엔터 치면 타자를 안 해도 딱 입력되죠. 그 다음에 지금 커서가 차변에 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금액만 입력하면 돼요. 3만원이라고 입력되어 있죠. 30 플러스 엔터. 네, 엔터 치면 밑에 이렇게 분계가 딱 보입니다. 지금 여기 선 그어졌어요. 이쪽이 차변 3만원은 복리후생비, 여기가 대변 3만원은 현금. 분계 내용 밑에 보이죠. 네, 정확히 하셨어요? 이게 전표 입력입니다. 뭐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화면이랑 틀려가지고. 화면이 흐려? 화면이랑 틀려요. 뭐 이상인데? 지금 요 분계 내용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요게 화살표가 위로 가리키고 있을 때 이거 누르면 분계 내용 보입니다. 요 누르면 다시 감춰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출금전표 정확히 입력하셨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 출금전표를 작성해봐라. 내용을 볼까요?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 645에 246 하나에다가 주유라는 게 기름 넣었다는 거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예, SK 성동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현금 영수증 받아왔네요. 현금 영수증. 근데 여기 부가세가 있는데 왜 일반 전표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느냐? 원래 부가세, 매입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이 들어가게 하려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가세는 공제 못 받는 부가세. 왜 그럴까요? 네, 불공이 공제 못 받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런 승용차를 우리가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매입세 공제 못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때 배우셨죠? 바로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2,545원은 세금을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그냥 비용 처리해야 돼요. 28,000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자, 분계를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자, 요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요 분계는 차변. 저는 여러분은 그 차변 대변을 여기다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가운데 이렇게 줄이 쳐져 있으니까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 줄 쳐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서 차변 대변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시험 책에다 쓸 때는 차변 대변 안 써도 되겠네요. 자, 대변은 현금인데 차변이 이건 뭐로 해야 될까요? 비용 발생인데 뭘까요? 예, 판매관리비에서 여러분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차량 유지비. 대변은 현금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차변의 차량 유지비는 판매관리비니까 비용 발생에 해당되는 거죠. 대변의 현금은 뭐예요? 자산 감소죠. 네. 자산 감소 맞죠?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여러분이 탁 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죠. 자, 분계 쓰셨죠? 분계가 되어야만이 전표가 입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전표 입력 수행합시다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를 이제 고치세요. 이번 날짜는 저기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출금이라고 그랬죠? 1번 9번에서 1번 하면 출금. 자, 출금 넣으면 대변이 현금이 된다는 거. 여기 들어가는 개정 과목은 차변이에요. 차량 유지비 822번 822번이 판매관리비 코드예요. 네, 여러분 이론 배울 때는 개정 과목이 하나지만 실무할 때는 차량 유지비 보면 막 500번부터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쫘르륵 나오잖아요. 우리 도소매업은 800번대 차량 유지비를 써야 된다. 네. 그래야 판매관리비다. 자, 거래처는 여기 SK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SK하고 엔터 없군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SK 성동주유소. 적요는 밑에서 골라볼 수 있어요. 코드에서 유류대 지급 1번. 그리고 금액은 28,000원. 엔터. 네, 밑에 분계 보세요. 차변 28,000원 차량 유지비. 대변 28,000원 현금. 네. 분계 맞았죠. 전표 입력이 분계인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관리 항목에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에서 관리 항목 추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왜 뭐가 관리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차량 유지비에 요 28,000원이 손익계산서에 차량 유지비로만 간다 이거예요. 차량 유지비로만. 근데 우리는 차량 유지비로 간다는 건 여기 합계자능 시산표 가보면 가 있어요. 여기 차량 유지비에 벌써 28,000원 딱 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이 28,000원이 몇 호차로 들어간 거냐, 차량 비용 현황을 승용차별로 관리하는 요 장부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장부는 아직 없어요. 예. 자, 1월 달에 차량 번호 모두 보더라도 뭐 미등 1월 12일 날 유류비 28,000원을 지급했는데 미등록 차량이래. 차량 관리를 안 하니까 요 28,000원이 몇 호차에 지불했는지가 여기 차량 비용 현황에 안 나타나죠. 그걸 나타나게 하려면 여기를 마무리를 좀 더 해야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여기 차량 유지비 클릭하시고 F3을 딱 눌러요. 차량 유지비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클릭한 다음에 F3을 지금 눌러보세요. 그럼 밑에 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차를 골라주는 거예요. 승용차 코드를 누르면 64보아에 2461 차가 보이죠? 아반떼 어제 우리 이거 했잖아요. 네. 확인. 그리고 여기다 유류비에서 엔터. 이렇게 하면 관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차량 비용 현황에 가보세요. 자, 1월달 입력하고 엔터 쳐보세요. 네, 여기 차량 유지비 28,000원이 아반떼의 유류비다 하는 것이 여기에 딱 만들어져요. 차량별. F3 눌렀는데. 그러면 이거 저 지난 시간에 이걸 안 한 거 아닌가? 여기 개정 과목이 조계동에 대해서 관리 항목을 안 넣은 거 아닌가? 응? 차량 아까 유지비가 개정 과목 뭐였지? 822? 네, 822. 네, 어제 작업을 안 하면 안 했네. 아니 여기 관리 항목을 등록을 안 했다고. 응? 관리 항목 어제 등록할 때 이거 동그라미로 해줍시다. 동그라미. 확인. 그다음에 요것도. 이거 관리 항목 들어가야지. 네? 다시 해볼게요. 차량 보세요. 아니 앞에 차량 번호 맨 앞에 더블 클릭. 그 밑에 아니 거기 차량 코드 밑에 거기를 더블 클릭해야지. 확인. 엔터 치면. 저기 그 할 때 바로바로 따라하세요. 바로바로. 놓치면 언젠가는 그게 또 안 보여가지고 과거 거를 또 고쳐야 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있죠. 네. 자,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왜 하는지 그냥 전표를 입력하면은 차량 유지비가 28,000원이라는 것은 장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차량 유지비 28,000원이 몇 호차에 유류비인지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그게 관리 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 끝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해볼게요. 입금전표 작성하기. 자,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여러분 외상 매출금 뭔지 알죠? 예. 외상 매출금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현금도 자산이에요.
자, 외상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은 없어지고 현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분계를 써보시오. 분계를 써보시오. 자, 외상매출금을 받으면 외상매출금은 감소하고 대신에 뭐가 증가했습니다. 자, 분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차변은 뭘까요? 네, 현금이죠. 현금 220만 원. 대변은 뭘까요? 네,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은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가요. 분계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거래의 결합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증가했다. 현금 자산은 증가했다. 외상매출금 자산은 감소했다. 똑같은 금액만큼.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분계, 회계처리 잘못한 거예요. 그게 거래의 파이어서라는 거예요. 자, 원리를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전표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분계를 할 줄 모르면 전표 입력을 못 해요. 네. 자, 이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가 1월 13일로 돼 있죠. 여기 입금표의 날짜가. 자, 그러면은 여기를 1월 13일 날짜 고치시고, 이번에는 입금이니까 밑에 보시면 입금은 2번이다. 이렇게 돼요. 9번에다 2. 입금하면은 차변에 현금이 자동 입력돼요. 그러면 여기 입력되는 건 대변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이 외상매출금이다. 외상하고 엔터 쳐보세요. 검색되죠? 108번이 외상매출금입니다. 이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래처가 코디나라라는 거래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코디 이렇게 코디 엔터 코디나라. 적요 골라볼까요? 밑에서 4번 요거 하나밖에 없죠. 외상대금 현금 회수 딱 그거 넣어주면 됩니다. 금액은 220만원 22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전표 입력 방법을 감 잡으셨죠? 분계 실력만 있으면 전표 입력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계할 줄 알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더존으로 꼭 배워야 되는데요. 더존? 세무사랑으로 배우면 안 되는데요. K11 배우면 안 되는데요. 저는 ERP 프로그램으로 회계를 배워야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깊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회계 이론은 다 똑같아요. 네? ERP 회계든 K랩 회계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더존 회계 프로그램이죠. 어떠한 회계 프로그램이든 간에 회계 이론은 같은 겁니다. 분계가 차변에 올 게 대변에 가고 뭐 현금이 아니고 뭐 다른 게 올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심지어 코드까지 똑같아요. 현금은 101번, 외상매출금은 108번. 어떤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회계 프로그램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존으로 배웠다고 해서 세무사랑을 못 쓴다든가 이럴 리는 없어요. 물론 ERP 회계하고 일반 회계 프로그램하고 그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할 때 좀 다른 점은 있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계정 과목의 코드나 분류나 원리가 다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이 더존 프로그램, 더존 우리가 지금 교육용으로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실무용이 이거하고 똑같은가요? 똑같진 않아요. 실무용 프로그램은 또 이 메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 구성이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못 쓸 게 뭐가 있어요? 다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전표 입력할 때 전표 입력하는 요령을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그 요령은 똑같다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연습할 거예요. 당분간은 일반 전표 입력을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하면 요 두 가지를 다 배우면 전표 입력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또 해볼까요? 대체전표 작성하기 하는 거네. 대체전표 작성하기.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고요.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대금을 CT카드로 결제해줬다. 이게 회사 카드라는 얘기겠죠. 예. 자, 거래처 직원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다는 것은 거래처 직원이 밥값을 낸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한 거죠. 접대. 예. 자, 그러면 여기 개정 과목 넣어가지고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거래처 직원하고 저 직원한테 식사 대접을 해줬습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인데 뭘까요? 예, 접대비예요. 그래서 접대비라는 판매 관리비 88,000원이에요. 여기서도 선생님 여기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8,000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사항 아닙니까? 예, 좀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여러분 배웠죠? 예. 자, 대변은 뭘까요? 카드 결제하면은 예, 맞아요. 미지급금이에요. 배웠죠? 미지급금이라는 거. 88,000원. 자, 거래의 결합 관계가 차변의 접대비는 예, 비용 발생이죠. 대변의 미지급금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부채 증가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8요소에서 이런 예, 부채가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 거래가 성립돼요. 비용 발생, 부채 증가. 거래 요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제대로 결합되는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계가 정확합니다. 이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입금도 아니고 출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 전표로 해야 되니까 차대변으로 구분해 가면서 입력하는 거예요. 자, 전표 입력 화면에서 일반 전표에서 날짜를 고쳐요. 예. 자, 카드 전표에 보면 날짜 나와 있습니다. 거래 일시 1월 14일 1월 14일 3번이 차변이니까요. 3번 차변에 접대비 네, 접대 입력하고 검색하셔가지고 813번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접대비 코드를 저처럼 외웠다 그러면 검색 안 합니다. 그냥 813 여기다 입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암기되는 개정 과목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그때는 검색하지 말고 그냥 직접 코드를 입력해 버리세요. 더 빠릅니다. 그게. 다음에 거래처 참만나갈비에서 밥을 먹었죠. 거래처 등록 코드로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참만나갈비. 밑에 적요에서 보면요. 법인카드로 거래처를 접대했다는 1번 적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1번. 네, 1번. 그리고 차변 금액을 입력합니다. 88,000원. 예, 입력했죠. 그 다음에 대변은 4번이죠. 4.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예, 미지로 검색해 보세요. 253번 있어요. 미지급금. 미지로 검색하면 미지급금 나오죠. 253번입니다. 자,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미지급금 거래처 어디일까요? 예, 시티카드입니다. 시티카드에 우리가 지급해야 돼요. 적요는 엔터로 지나가 보면 위에 적요가 복사돼요. 코드 복사는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 적요는 그냥 문자만 복사돼도 되니까. 코드는 엔터로 지나가도 복사가 안 됩니다. 문자만 복사돼요. 엔터는. 그리고 88,000원 대변에 넣어주죠. 엔터 치면 딱 분계 밑에 보이죠? 차변 88,000원 접대비, 대변 88,000원은 미지급금.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표를 4건을 입력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미지급금 하면 부채니까 부채로 갔을 것이고,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으로 갔겠죠. 각각의 자기 원장에 다 기입이 다 끝났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원장을 전부 한꺼번에 보는 게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론 배울 때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분계한 것을 전기한다고 그랬죠. 전기가 다 끝났어요. 자, 총계정 원장 가보세요. 엔터를 쳐보세요. 계정 과목에서 그냥 엔터 치면은 처음부터 끝 다 보입니다. 자, 현금에 가면요. 지금까지 현금은 1월 달에 차변에 220이 있었고 대변에 58,000원 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1월 달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어요. 보통예금 클릭해보면 보통예금도 아무런 거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자, 외상매출금 클릭해보세요. 대변에 220만원의 전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대변은 뭐예요?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다 이거죠. 회수. 자, 받으러움도 거래가 없었고 쭉 없었는데 밑으로 가다 보면은 어디가 있었냐, 미지급금 들어가 보세요. 253번 미지급금. 미지급금 가보면 대변에 88,000원 방금 시티카드의 거래처 기억나시죠? 그거 대변에 딱 전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한번 눌러보세요. 자, 복리후생비 차변에 여기 비용 발생이니까 복리후생비는 차변에서 비용 발생했죠? 3만원 와 있죠? 그 야근 식대 3만원 입력했던 거. 아이고. 그 다음에 접대비도 보면 88,000원 차변에 와 있고, 차량 유지비도 클릭해 보세요. 차변에 1월 달에 28,000원. 그 승용차 기름 넣은 거. 자, 총계정 원장에 모두 전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산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가볼까요? 자,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자, 12월 달로 그냥 넣어보세요. 12월 달로. 1년치 다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1월 달 거래밖에 입력 안 했으니까 여기 1월 달 것만 왔어요. 왜 언제 이렇게 현금이 1,500만 원이 언제 있었지? 그게 아니라 현금, 즉 자산 이런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은 전기 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단기 것을 여기다 플러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현금 1,500만 원이 차변에 증가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현금은 뭐예요? 전기 2월 된 것이 여기 합쳐진 거예요.
자, 자산부채 자본은 다 전기 거와 단기 것이 다 더해진 거고, 밑에 판매관리비 보세요. 비용은 전기계 차기로 2월 되나요? 2월 안 되나요? 안 되죠. 수익과 비용은 단기 것만. 자산부채 자본은 전기의 기말이 여기 차기에 전기로 2월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자산부채 자본은 금액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전기 것이 그대로 넘어와서 단기 것이 추가가 된 거고, 수익과 비용은 텅텅 비어 있죠. 단기 것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판매관리비는 이거 단기 거예요. 여러분 복리후생비 3만 원 기억나죠? 예, 접대비 참만나 갈비 8만 8천 원 기억나죠? 차량 유지비 SK 성동조유소 2만 8천 원 기억나죠? 예, 그래서 합계잔액상표는 항상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한번 가보세요. 12월 달로 한번 보세요. 아직 12월이 안 됐지만 가보면은 매출액은 아직은 없어요. 우리 매출액 발생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도 없습니다. 판매관리비만 14만 6천 원이 발생했어요. 그 내용은 복리후생비가 3만 원, 접대비가 8만 8천 원, 차량 유지비가 2만 8천 원, 이 세 개를 합쳐서 14만 6천 원.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비용만 나갔기 때문에 단기 현재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단기는 아직 순손실이에요. 그래서 14만 6천 원 현재 손실 중이다.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것 중에 수익을 한 번도 낸 것이 없죠. 비용만 1월 달에 썼어요. 그러니까 14만 6천 원 단기 순손실을 발생한 거. 자, 이제 재무상태표도 가보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보세요. 12월 달로. 이것 역시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에러가 나 있는데 닫아주시고, 여기 자산부채 자본이 재무상태표로 오는 거 아시죠? 자산부채 자본이 왜 이렇게 금액이 커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말 잔액이 넘어와서 단기 거 발생한 것이 여기에 더해져 있는 거예요. 아직 변화가 없는 것도 많죠. 자, 당좌예금 보세요. 전기의 당좌예금과 단기의 당좌예금 지금 현재 똑같잖아요. 우리가 1월달 전표 넣을 때 당좌예금 단 한 건도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증가하지도 않았고 감소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현금은 조금 변화가 생겼죠. 현금은 우리가 현금 거래 몇 개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표 입력한 거에는 변화가 있고, 자산부채 자본 중에 우리가 전혀 입력하지 않은 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상표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시간 날 때 자꾸 열어보세요. 예. 아직 볼 수 있는 대로 열어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시고, 개정 과목 외워야 된다. 이거 열어보면서 자연히 외워집니다. 어떻게 외워요? 자, 재무상태표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유동자산이래. 여기 밑에 쭉 개정 과목이 보이네? 이게 다 유동자산이에요. 그리고 유동자산에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아, 이것이 당좌자산이구나. 아, 요게 재고자산이구나. 이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익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는 말이죠. 시간 나면 뭘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게임하듯이 맨날 열어보고 뭐 입력해보고 지워보고 또 확인해보고, 전표 입력해봤다 또 지워도 보세요.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걸 가지고 노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단기간 내에 지금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바짝 열심히 여기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6월 13일까지 시험 볼 때까지는 컴퓨터 켰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가지고 노셔야 돼. 자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면 다 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비유동자산 여기 나오잖아요. 비유동자산의 투자 유형, 유형자산에는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이 있구나. 네. 시간 내서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꾸 조회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많이 봐주시고 전표도 자꾸 입력했다 지웠다. 그러면 1월달 거 전체를 볼 때는요. 여기다 1 입력하고 월을 비워두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1월달 거 전부가 다 보여요. 아까는 우리가 하루하루 걸 입력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 월을 입력하시고 일은 비우고 엔터 치면 한 달치가 다 보입니다. 전표의 번호는 날짜별로 1년 번호가 만들어지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전표의 번호는 자동으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표 4건을 입력해 봤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하는 원칙을 여러분이 배우신 거예요. 뒤에서 더 숙달을 하겠지만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숙달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증빙 서류를 가지고 역시 전표 입력하는 거 계속하겠습니다.